시간이 돼서 저널 컴플렉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서큘레이션에 올해 10월 달에 게재된 논문으로 어, LA 오클루전, LA 오클루전과 OAC 유즈에 따른 그 연구였고 LA 그 라오스 3라는 21년도에 NEJM에 실렸던 그 논문의 서브스터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엔도메스클라 LAO 그 오클루더를 사용하는 것이 이전에 연구에서 그 이스케믹이나 헤모라직 이벤트에 대해서 아니 컴포짓 아웃컴에 대해서 OAC와 비교했을 때 넌 인페리티를 보인 바가 있지만 이스케믹 스트로크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 감소를 이제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스 3라는 스터디는 사실 퍼큐텐스 LA 오클루더가 아니라 서지컬로 이제 진행했던 스터디인데 서지컬 LA 오클루전을 그러니까 하거나 혹은 이제 아예 잘라내는 리무버를 했던 환자에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그 시스테믹 엠볼리즘에서 하즈르 레시오의 감소를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서브 스터디는 LAO의 효과가 그 OAC의 사용과 무관하게 그 일정한 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이 라오스 3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먼저 하자면 LA 오클루전을 그양 그룹으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었고 어, 다른 이유로 카디악 서저리가 필요한 환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환자 일리지블 클리에트레는 카디악 서저리가 필요한 환자에서 APB 있으면서 두 가지 이상의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하였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시스템 엠볼리즘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관여했던 그 의사나 이제 의료진들은 그 이후의 치료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제 되-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에 관여했던 이제 피지션들은 다 어떤 이제 수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블라인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피지션들은 이제 팔로우하면서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스트로크 프리벤션 테라피를 이제 OAC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고 피지션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오랄 안티코아굴런트를 이제 시작하거나 끊거나 혹은 재시작하는 하였다고 합니다. 팔로업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후, 그리고 6개월, 그리고 6개월마다 이제 진행을 했었고, 분석으로는 일단 OAC 유저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OAC를 매번 에브리 비즈마다 이제 처방을 한 경우,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처방하고 어쩔 때는 처방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한 번도 처방하지 않았던 경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었고, 또 이후에 세 가지의 랜드마크 애널리시스를 진행하는데, 어, 퇴원 당시에 이제 OAC 유주에 따른 것과 그리고 원이어 비짓, 투이어 비짓에서 OAC 유주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랜드마크 애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보시면 퇴원 당시에 이제 OAC 유주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 것과 이제 원이어 비짓 때 OAC 유주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 테이블인데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파르시말 AP보다는 이제 퍼시스턴트나 퍼머넌트 APB 있었던 환자에서 OEC를 좀 더 유지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었고 차드바스크 스코어에 관여할 수 있는 이제 피메일 섹스가 좀 더 OEC 유지 그룹에서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나 TIA가 있었던 환자들이 OEC 유주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걸로 되어 있고 하스펠리오 환자도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드바스크 스코어도 이 OSC 유즈 그룹에서 아니, 높게 확인이 되었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수술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동반해서 같이 받던 수술에 대해서는 캐비지만 받았던 경우는 OSC를 사실 사용해야 되는 이제 강력한 기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OSC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에서 좀 더 높게 확인되었고, 밸브 오피를 받았던 환자에서는 OSC 유주가 좀 더 유지됐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팔로우한 기간 동안 이 오랄 안티코аг룰란트는 LAO 그룹이나
LAO를 하지 않았던 그룹 모두에서 75%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나 노악에 대해서는 어, 수술 직후, 퇴원 직후에는 이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많이 처방했었지만, 이후에는 5년 동안 팔로우하는 기간 동안 노악과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는 비슷한 수준으로 처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킴 스트로크와 시스템의 엠볼리즘에 대한 그 어드저스티드 랜드마크 아나리시스를 한 테이블인데, 보시면은 LA 오클루전을 했던 경우와 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0% 이어를 보시면은 LAO를 했던 경우 그룹에서 더 이제 인시던스가 낮게 확인됐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 OAC의 사용에 따라서는 OAC를 매번 사용했던 경우가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서는 인시던스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즈를 레시오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LAO를 시행했던 경우가 좀 더 베네핏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 피플 인터랙션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런 LAO 오클루전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OAC에 따른 그 어떤 효과와는 상관없이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원 당시로부터 이제 확인했던 랜드마크 아날리시스에서는 피플 인터랙션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은 원이어 비짓과 투이어 비짓에서는 OSC 사용에 따른 LAO의 그런 인터랙션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이어 비짓의 도학이나 뭐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이 둘을 이제 처방하지 않았던 경우 모두 다 어, 피부 인터랙션이 없이 일정하게 LAO 오클루전을 했던 경우에서 더 베네핏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밸리 값을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원이어 랜드마크 아날리시스에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나 OAC를 처방하지 않았던 경우, 노악을 이제 복용했던 경우에 모두에서 LAO 수술을 받았던 그룹이 LAO 수술 받지 않았던 그룹보다 더 아웃컴이 적게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블리딩 아웃컴에 대해서는 OAC를 매번 이제 처방을 받았던 그룹에서 마치 블리딩이 더 적게 발생한 것처럼 이제 확인이 되긴 했었습니다. OAC를 전혀 받지 않았던 그룹에서 좀 더 높은 인시던스를 보이긴 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플 인터랙션은 이제 없었었고, 두 그룹 간의 이제 인스턴스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킴 스트로크가 시스템의 엠볼리즘에 대한 타임 디펜던트 코베르트로 OSC 유주를 같이 확인했었는데, 이 분석에서도 OSC 유주하는 그 LAO 오클루전과 LAO 오클루전과 수술을 같이 했던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인시던스가 더 이제 적게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이 하자로웨이션은 이제 타임 디펜던트 코베리어트로 이제 OSC 유저를 보정하지 않은 이제 하자로웨이션고 보정한 하자로웨이션인데 두 하자로웨이션 간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이 OEC의 유즈가 사실 인디케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블리딩에 있어서 오히려 OEC를 사용했던 그룹에서 더 블리딩이 적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퇴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OEC 사용을 이제 봤던 거기 때문에 이미 수술을 하고 뭐 블리딩 이벤트를 겪어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돼서 OSC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블리딩 텐던시가 좀 더 높았던 환자들이 이 OSC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그 이후 추적에서도 블리딩이 좀 더 많이 확인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좀 더 이제 낮기 때문에 더 이제 큰 규모의 그 스터디를 통해서 좀 정확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이 논문의 결론은 LAO 오클루전이 OAC의 사용과는 이제 무관하게 시스템 엠볼리즘이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제 발표 이상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OSC 하든 안 하든
어크루더가 효과 있다. 그냥 그런 개념이잖아. 어크루더가 아니고 이게 어크루더가 아니고 어크루전 아, 서저리라는 거죠, 네. 이게. 음. 라오스가 그 라이게이션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라이게이션도 있고, 클리핑도 있고, 아예 앰푸테이션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크루더는 아니잖아, 이거는. 예, 그 아닙니다. 네. 어크루더보다는 그냥 라이게이션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다음 전화를 합시다. 예. 네, 발표를 맡은 3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저널은 서큘레이션에 이번에 게재된 논문이고, 사실 좀 잘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CPBT 환자에서 플래케나이드를 애드온 하면은 이제 어리드미 이벤트가 줄더라에 대한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잘 아시는 것은 CPBT는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트라셀룰러 호메오스테시스 망가지면서 폴리모픽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벤트리클 어리드미아 발생한다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이고 베타블로커 코너스톤 세라피입니다. 근데 이제 베타블로커에 이제 좀 인톨러블한 사람도 있고 효과가 떨어진 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 이럴 때 플래케나이드를 애드온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좀 스몰 샘플 사이즈 숏텀 팔로우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논문은 거의 처음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큰 코호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롱텀 팔로우 데이터를 이제 제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CPBT 레지스트리, 인터내셔널 페디아트릭 CPBT 레지스트리 두 개를 합쳐서 총 64개 센터에서 이제 인로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이 연구 분석에 포함된 모든 환자들은 적어도 7일 이상의 베타블로커 처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자들이 플래케나이드를 모두 쓴 경우만 이제 추려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 플래케나이드를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은 이제 인롤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플래케나이드 처방할 때 65세 미만이었어야 되고 ICT를 넣은 환자들도 이제 포함이 되었고 다만 라이노다인 2나 칼시케스트린 2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제미나 PVC가 있거나 컴플렉스 벤트리클 어리드미아가 관찰이 TMT에서 확인이 됐을 때만 인롤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스트럭처럴 헐 디지즈가 있거나 엑선 3 딜리션이 라이노다인 리셉터 2 진에서 이제 확인이 됐거나 KCNJ2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익스클루드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플로우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각 레지스트리 두 개에서 1420명, 226명이 있다가 플래케나이드를 한 번 더 먹었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롤아웃을 하였고 이제 에이티피컬한 제노타입이나 65세 이상에서 플래케나이드 받은 경우 등등을 다 빼서 총 이 연구의 분석에 들어간 건 247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논문 분석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일단은 플래케나이드를 처음 처방한 날짜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프리 플래케나이드 피리오드랑 이제 온 플래케나이드 피리오드로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 백그라운드 세라피로 이제 베타 블로커라든지 이제 그 카디악 심파테틱 디너베이션이라든지 ICD 이제 여부를 이제 백그라운드 세라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프리와 온 플래케나이드 피리오드 사이에 변하면은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래케나이드를 이제 7일 이상 썼을 때 플래케나이드를 썼다고 정의를 했는데 그 플래케나이드를 처방한 지 한 3일째 됐을 때 ICD를 새로 넣었다 하면 이 연구에 들어가지 메인 분석에서 빠졌습니다. 팔로우 듀레이션은 이와 같이 이제 타임 베리잉 아날리시스에서 이제 흔히 하는 세팅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두 코호트에서 이제 팔로우 듀레이션이 다르다는 걸 좀 감안해서 이 연구의 이제 아웃컴을 넘버 오브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인시던스 레이처럼 페이션 이어로 나눠준 값으로 이제 결과를 아웃컴을 보고를 했고 인텐션 투 트리트 프린시플을 따라서 애드버스 그 non 어디런스인 상태에서도
어리드믹 이벤트는 전부 다 카운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페이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 개념으로 모든 페이션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심토마틱으로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레코드 되었던 환자들만 따로 분석을 진행해 보고 베타 블로커에서 레지스턴트 했던 환자들만 또 추려서 좀 분석을 진행해 보고 이렇게 좀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틱스는 표로 보여드리면은 남녀 5대 5로 동일했고 이제 나의 평균 진단 나이는 13세.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알게 된 이유는 그 프레젠트한 그 증상이 없던 경우나 스크리닝인 경우는 40%였고 카디악 심텀으로 처음에 이제 프레젠트한 경우가 60%였고요. 이제 진단 전에 증상이 없던 경우가 비슷하게 한 34%,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 특히 어레스트까지 났던 경우는 이제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라이언아이 2 GNM 뮤테이션이 있었던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플래케나이드를 썼는데 이제 소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키로당 밀리그램을 얼마 썼는지 보고했는데 2.2고요. 성인들만 치료해서 했을 때는 거의 150, 그러니까 70, 우리 탐보코 75 BID를 평균적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케나이드를 썼던 당시의 그 인디케이션으로는 이제 벤트리클라 어리드미 이벤트나 타키카디아가 있던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래도 증상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제 다른 벤트리클라 어리드미 이벤트가 없어도 처방했던 경우가 한 15% 정도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ICD는 28%, 이제 심파테틱 디너베이션 시행했던 경우는 9%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프리플래카나이드 피리어드랑 온플래카나이드 피리어드에서 이제 어떤 베타 블로커를 얼마나 용량을 썼는지를 각 시기에 따라서 보고한 건데 나돌로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인 나돌롤 퍼스트로 제한되는 이 나돌롤을 가장 많이 썼고 다른 기타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도 두 피리어드 간 유의한 용량의 차이는 없다라는 배경 하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증상 여부에 따라서 몇 명이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플로우 차트고요. 처음에 다이너시스 전에 이미 어리드미 이벤트가 있던 경우가 164명이나 차지를 했고 이제 163의 어리드미 이벤트가 진단 전에 이미 있었던 경우에서는 베타 블로커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38명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어리드미 이벤트가 없이 진단이 바로 됐던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을 때 어리드미 이벤트는 이미 3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래케나이드 피리어드를 넘어갔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총 4 더하기 10 더하기 9에서 총 23명이 플래케나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벤트리큘러 어리드미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피겨가 조금 좀 허술해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 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리드미 이벤트가 플래케나를 처방 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가 플래케나이드 처방하고 나면은 이렇게 간단히 보아도 그 넘버 오브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플래케나이드 처방 전에 평균 필요 관찰 연도가 2.1년이 걸렸고 총 41명의 환자들이 58번의 어리드미 이벤트를 보고를 한 바 있어서 이제 102년으로 했을 때 5.6. 이 환자들 중에 이벤트를 받은 환자들 중에 절반은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셀렉티브 혹은 안 먹, 셀렉티브를 먹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카디악 디너베이션 12%밖에 이제 진행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온 플래케나이드 같은 경우는 2009년 팔로업 중에 그 프리플래케네드 41명에 비해서 23명의 환자에서 58개의 어리드미 이벤트에 비해서 38개의 어리드미 이벤트만 확인이 되었고 애뉴얼 이벤트 레이트로 4.0%로 아까 5.6%의 프리플래케나이드 피리어드보다 조금 더 낮았고 다만 카디악 디너베이션이라든지 넌셀리티브 베타블로커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보자. 네, 원래 아까 말씀드린 23명이 플래카나이드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리드미 이벤트를 관찰했다는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특성을 좀 파고 들어보았더니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이제 100mg 미만의 이제 충분히 하지 못하는 플래케나이드 용량을 복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말인즉슨 플래케나이드 용량을 충분히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는 플래케나이드를 먹음에도 이제 어리드미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드미 이벤트가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절반은 뉴럴로지컬하게 이제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다든지 이제 뉴로 디벨롭먼트 디스오더가 있는 환자들은 플래케나이드를 정용량으로 복용하더라도 어리드미 이벤트가 많았다라는 점을 되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아웃컴을 말씀드리면 플래케나이드를 먹고 나서는 거의 절반가량 인시던스 레이트가 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토마틱의 경우에는 거의 0.4%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베타 블로커를 먹었음에도 어리드미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로 더 추려서 했을 때는 플래카나이드의 인시던트 레이트를 감소한 효과가 0.25로 더 효과가 컸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이고 결국 이제 이 연구는 롱텀 팔로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롱텀 아웃컴을 이제 보고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이제 저자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블랙한 아이들을 이전에는 연구에는 좀 롱텀 충분한 환자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롱텀 아웃컴 당연히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 아웃컴 자체를 TMT를 했을 때 벤트리클 어리드미 버든이 좀 얼마나 되냐 혹은 벤트리클 어리드미아가 얼마나 발생하냐 이렇게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쇼텀 팔로우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논문은 다시 한번 충분한 수의 환자를 충분히 오랫동안 관찰해서 롱텀 아웃컴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간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플래케나이드가 라이노다인 2 리셉터 채널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블러킹을 하거나 아니면 소듐 채널 블락을 해서 소듐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칼슘이 인트라셀러 레벨을 높여가지고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 유발한다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쥐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전자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가설이더라라는 거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으로는 그동안 서든 카리어 어레스트로부터 이제 리서시테이션이 되거나 베타 블로커를 썼을 때에도 심토마틱하거나 등등의 인디케이션이 될 때 이제 플래케나이드를 처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심토마틱 할 때도 오히려 더 플래케나이드의 효과가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심토마틱한 환자라면 바로 베타블로커와 함께 플래케나이드를 컨비네이션 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저자들의 레코멘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는 당연히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고 플래케나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죽은 환자들 인클루전 되지 않았을 때는 이몰탈 타임 바이어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며 플래케나이드를 처방하는 환자들은 하이스트 리스크 페이션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컨파인드 팩터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로우 도즈 베타 블로커를 이미 온플레카나이드 피리어드에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프레플레카나이드 피리어드보다 베타 블로커 용량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플레카나이드 에피카시가 조금 오버에스티메이션 됐을 수 있겠다라는 리미테이션을 짚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플래케네드 유즈는 굉장히 유의하게 더 적은 인시던스의 어리드미 이벤트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베타 블로커에도 불구하고 브렉스루 어리드미 이벤트가 있거나 베이스라인부터 심토마틱한 환자라면은 적극적으로 플래케나이드를 애드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롱텀으로 이제 괜찮다 그런 이야기네. 네, 맞습니다. 플래케나이드가 247명의 플래케나이드가 들어갔다는 거고. 오케이.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플래케나이드가 그 라이언드 채널 블러커지 결국은이.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유력한 메커니즘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저기 칼슘 리크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걸 거야 아마 이게. 네, 맞습니다, 교수님. S 타입하고 무슨 타입 있지 않나? 플래케나이드가.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된다는 그런 컨셉이고 CPBT 그 우리 병원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세 명인데 그 아까 잠깐 멘탈 리타데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교수님. 음, 여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일부 뭐 그런 논문도 있어 그 저기 뭐냐 그 이제 그게 그 LQT 채널 2인가 뭐가는 그
이게 심장에서 이렇게 아리드미아 나오는 것처럼 유론에도 똑같이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LOC가 있으면은 시저 라이크 무브멘트를 하면은 브레인 이지 해가지고 노멀이면은 그냥 시저라고 결론을 내렸거든. 근데 실제로 똑같은 환자가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저도 가지면서 아리드미아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컨셉도 나왔고. 근데 이제 CPVT는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 내가 기억하기엔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롱큐티하고 연관된 채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CPVT 환자가 그게 그 우리 병원에 세 명 중에 두 명도 다 그 애가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아, 네. 멘탈 리타데이션이 실제로 브레인에 문제가 있어서 리타데이션이 된 건지 그 대부분 둘 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시저 라이크 무브먼트를 많이 해가지고 막 숨 안 쉬고 막 그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얘가 그때 브레인 인저리를 받은 건지 멘탈 리타데이션이 같이 온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브레인 인저리 때문에 세컨더리 멘탈 리타데이션인지 음, 그 한 명은 지금 여자하고 남자애가 비슷한 시기에 한 10년 전에 왔었었는데, 남자애는 지금 22살인 것 같아. 근데 걔는 아이시드 놓고, 베타블로커 쓰고, 당연히 플래티나이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그 축구 TV만 보면은 이게 어레스트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브 블락까지 다 했어. 근데 그 제일 마지막은 아, 너브 블락까지 하고 플래티나이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잡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년째 이벤트 하나도 없이 살고 있고, 여자애 하나는 멘탈 리타데이션이 여자애는 있어가지고, 음, 그 정신과 갔지. 청근화 선생한테. 그리고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그 엄마가 이상하게 음, 그냥 그 심장병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죽었어. 1년 후에. 어레스 아,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레스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인가 다니다 죽었을 거야. 청근학생한테 다니다가. 근데 엄마는 오히려 조금 마음은 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에. 이게 애가 리타데이션 와가지고 너무 음, 힘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알고, 실제로 ICD는 보니까 여기는 뭐 아주 많이 있지는 않네. 그리고 너브 블록도 9%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에피커시 절대값 자체를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 음, 그래. 고생했습니다. 더 추가 코멘트 없지? 음, 네, 그럼 끝냅시다. 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게? 아, 됐다.